사기꾼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송금증을 보내는 거예요. 송금증을 보냈다라는 거는 뭔가 돈을 보냈다는 리시시니까 돈을 보냈나? 라고 하면은 일단은 물건을 이제 보내는, 나 네 거 하고 싶어. 넷플릭스에서 많이 봤는데 마스크팩 하고 싶어. 하지만 제품 인증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만 먼저 보내줘. 해외의 바이어라고 한 사람이 한국계 직원들이 보통 카톡 같은 걸로 연락을 많이 한대요. 동남아에 또 저희 교민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 이제 한국 사람을 좀 믿는 또 그런 게 있고. 코트라와 함께하는 손안의 해외시장 뉴스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순우입니다. 저희가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를 통해서 다양한 해외의 투자 그리고 산업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정보와 산업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기를 당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다 보면은 내가 어느 나라 공주인데 우리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좀 해외로 나가려 그런다. 근데 수수료가 없어갖고 이게 수수료만 딱 있으면은 아버지 재산 쫙 해가지고 가서 돈을 좀 드릴 테니 좀 나에게 송금을 해주세요. 이런 거 페이스북 메신저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아유 뭐 요새도 이런 걸 보내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실제로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만약에 사기를 당하면은 정말 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데 이런 무역 사기와 관련한 이슈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진짜 그 사기범을 잡으러 다닌 경험도 있으신 코트라 무역투자정보실의 전우영 실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근데 그거 보내라 그러면 진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상담하는 저도 빠져들 정도로 이제 너무나 이게 정교하니까, 그다음에 어떤 사기꾼들이 대부분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처럼 상대방의 심리를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역 사기, 이런 또 사기 행각에 말려드시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기꾼의 이런 어떤 이제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답답하고 좀 더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낸 분도 보신 적 있죠? 그런 네. 식으로 뭐 돈 빼는데 수수료가 필요해 뭐 이런 거. 예, 보내고 와서 저를 상담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이게 돈을 보내고 나면 그 돈 못 찾잖아요. 국제인데. 그래서 보내고 나신 다음에는 사실 저를 만나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저를 만나게 되면 뭐 그랬던 사례도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보내고 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탄자니아도 근무했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아프리카 자원지도에 보면은 금이라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를테면 뭐 DR 콩고는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쳐져 있듯이 이제 아프리카 자원지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탄자니아는 금이 많다. 요렇게는 다 아세요. 이제 아시다 보니까 금에 관련된 사기 해서 이제 이분들이 그 수수료를 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을 반출할 때는 허가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네네. 금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할 때 뭐 이를테면은 4%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역이라는 게 돈과 상품의 거래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류를 떼려면 내가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원어치 금을 내가 살라고 한다. 네, 그러면은 정부에서 4%면 4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는 거죠. 먼저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는 이제 금을 또 샘플 금을 보러 오라고 해요. 그럼 그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샘플 금의 다레살람 그때 시내에 11kg가 있다고 했어요. 11kg. 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면은 그 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4%를 제가 만약에 이제 수출업자, 금 수출업자면 제가 다 냈는데 그 금을 찾았는데 이 사람이 수입을 안 하면 꼼짝없이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허가 받으려고 4천만 원을 냈는데 이 사람이 수입을 안 하면, 수입을 안 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저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은 보통 리스크를 반반씩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반반씩 하고 나서 내가 너한테 돈을 받지 않고 금을 그냥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 업체에서 말이 되죠. 말이 되고 이제 리스크도 반반씩 하고 그러니까 해지하는 느낌으로 하니까
돈을 송금하는 거예요. 2천만 원을 송금을 하는 거죠. 네. 송금하면 이 사람이 이제 바꾸서 이제 2차를 노리는 겁니다. 2차는 뭐냐면 아까 이제 서로 약속하기를 금을 그냥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금을 보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한테는 금을 보냈으니까 금을 받으면 돈을 송금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건을 먼저 받고 돈을 내라. 그런 것도 믿을만 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믿어줬으니까 나도 당신을 믿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한국 업체는 이제 금만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돈도 뭐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는 금을 한 번에 다이렉트가 없습니다. 탄자니아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가.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기착지가 경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통관에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태국을 경유해서 온다. 네네. 근데 태국 가다가 금이 통관에서 걸렸다. 그래서 그 금을 지금 뭐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을 해놨는데 그거를 빼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그 물건은 제 물건이 물론 양쪽의 물건이긴 하죠. 돈을 안 받았지만 하지만 그 금이 걸렸으니까 네가 그 수수료를 또 내라. 나랑 또 반반씩 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한국 업체는 그 돈을 안 내면 그 금을 못 찾잖아요. 그렇죠. 그럼 2천만 원 날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 2차 피해가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돈을 뭐 저한테 상담을 받고서 만약에 이제 돈을 보낸 게 가짜라고 알게 되고 이제 2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이제 그 범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가 돈을 안 줘서 못 찾은 거 아니냐. 잘못은 내가 없다는 거죠. 내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다. 내 금은 내 날라간 너 때문에 거니까. 못 찾고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큰 피해를 입었고 네가 돈을 안 냈으니까 여기서 거래를 종결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국내 업체가 저희 이제 우리 기업이 돈은 잃고 뭐 들어온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한 건가? 아니면 이제 경위주에서 그런 통관 문제가 이제 그때만 일어난 건지 해서 또 속을 수도 있죠, 이분이. 그러면 또 그거 통관 비용 낸다고 또 보내면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덫이라고 하는 게 한 번만 있으면 그걸 피해갈 수 있는데 또 연달아 덫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비용은 사실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2천만 원만 잃으면 되는데 이제 2차까지 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커다란 30억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한 2천만 원. 네. 근데 실장님이 실제로 잡으러 가본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그거는 제가 좀 터키에 있을 때 그런 건데요. 제가 그때는 조금 나이가 뭐 30대 초반이다 보니까 열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국내 기업이 두 번째 사기라고 제가 자꾸 전화를 받고 매일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국내 기업에서 이 돈을 떼면 부도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의 실체를 어떻게 보면 파악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금을 추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라고 제가 이제 계속 요청을 한 거죠. 터키 바이어한테. 근데 사실 그 코트라가 원래 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야 되는 일은 아닌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정확하게 우리 업무다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바운더리 업무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본질적으로는 우리 기업을 지원한다라는 이런 좀 사명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은 기댈 때는 저희밖에 없고 그때는 이스탄불에 그 영사관이 없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터키 바이어를 계속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그 회사까지 저희가 찾아갔었던 거죠. 갔더니 뭐래요? 여러 가지 또 상황극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뭐 회사 이름이 같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대답을 생각 못했거든요. 회사 이름이 같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순우라는 회사다. 네네. 그래갖고 순우라는 회사를 찾아갔는데 우리가 순우라는 회사는 맞는데 얘랑 거래한 그 순우는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현대인 줄 알고 갔더니 현대가 한 수백 개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현대 상사도 있고 뭐 현대 코퍼레이션도 이런 식으로. 현대 슈퍼마켓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 바이어 번호로.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현대 아니에요. 막 그랬는데 전화 딱 거니까 따르르르 울리는 울려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좀 이상하다. 그 내가 지금 내가 뭐 경찰도 아니고 이제 그 사람도 당황했겠죠. 지금 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터키 사람도 제가 데리고 가긴 했지만 그리고 나름 그 공공기관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경찰을 연락해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간밤에 야반 도주를 했더라고요. 아이, 그거 좀 아쉽다. 네네. 다음날 온다는 거는 다 밤에 도망가라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뭐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제 제가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요. 뭐 문을 뭐 막든지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물리력을 제가 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위치다 그건 보니까. 사실 그 피해자라도 좀 그런 조치가 좀 있었으면. 근데 어쨌든 뭐 그 예전에 그런 경험이니까. 네네네. 아, 그래도 실장님도 되게 터프하시네요.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매일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이제 아침에 오면은 그분은 오후쯤 되거든요. 시차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전화를 받고서 하루가 좀 무겁게 시작은 하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 하나의 사례면은 저도 그냥 이게 슬쩍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요게 또 다른 사람이 또 속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사기 사건이라는 게 사기가 발생하고 나면은 그거를 좀 수습을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런저런 이제 사기 유형들을 좀 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사기를 의심해야 되겠구나 싶은 게 있을 건데 혹시 뭐 선진국이냐 아니면 개발도상국이냐 이런 국가별로도 좀 약간 사기 패턴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먼저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이제 무역 사기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후진국의 사기가 어떤 자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금이나 이런 자원을 뭐 매개체로 한다고 하면은 선진국에서는 주로 이제 어떤 전자상거래 플랫폼 뭐 이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한 좀 사기가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사기는 어떻게 쳐요? 이제 전자상거래 이제 초창기에는 좀 유명 사이트다. 아마존이다. 나는 이제 또는 이제 뭐 독일이나 뭐 싱가포르의 유명 사이트다 이러면 아마존은 아니더라도 독일에서 또 유명한 사이트가 있잖아요. 아마존은 너무 유명하다. 네, 너무 유명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마켓이라든지 뭐 이런 해외에서 모를 수도 있지만 그 동네에선 잘 나간다라고 알려진. 근데 이제 저희는 독일에서 유명하다고 하지만 저희는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입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입점 수수료만 받고 연락이 없는 거죠. 사이트는 있고 입점하면 돈 번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통계도 보여주고 뭐 몇 명이 들어와 있다. 뭐 한 달 사용료 뭐 활성화된 유저는 몇 명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이제 입점 사기가 좀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입점 사기가 이제 너무 이제 흔한 수법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입점을 해라. 이제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점 등록비도 받고 근데 좀 더 이제 진화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우수 가맹점, 그러니까 판매점이라고 선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좀 지나고 나면은. 그럼 뭐 노출 효과도 올려주고 뭐 그렇게 뭐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당신한테 우리가 어떤 물품을 공급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돈만 내고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갑자기 당신 계정에 우리가 프로모션을 많이 했더니 공동 구매처럼 갑자기 뭐 한 수억 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계정에. 그러니까 판매를 했다고 하는 거죠. 판매를 했다고 하니까 많이 팔렸다. 많이 팔렸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제가 그럼 출금을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팔렸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주로 하는 게 너는 해외에 있고 하니까 이 소득세액을 원천 징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제 거래는 저희가 로얄티 지급할 때 보면 제가 로얄티를 제가 이제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계약을 해도 그러니까 크로스 보더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그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보통.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국세청에 납부할 일은 없으니까 상대국 정부 돈을 납부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플랫폼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가 장사를 한 거니까 네 돈으로 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무서 같은 이제 계좌를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또 생각하면은 그 돈이 있으면 거기서 빼고 주면 되잖아. 빼고 주면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거를 분리해서 당신 거는 세무서에 직접 납부를 해라.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그렇네. 이게 원천 징수가 되니까 내가 세액을 한국으로 치면 국세청에 보내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이제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러는 거지 이게. 그거 네 돈이라 내가 손댈 수가 없어. 그렇죠. 너한테 그냥 보내줘야 되는 거고 너한테는 손댈 수 없으니까 세금은 네가 내야 돼. 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세금을 이제 국세청 계좌라고 하는 데다 보내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없는 거죠. 아, 그때 그거 너무 매력적이네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너무 잘 팔렸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기쁜데 네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이 거기 들어있다. 네네. 근데 거기서 세금 내야 되니까 10% 해서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세금 내면은 1억 보내주면 된다. 그렇죠. 네네. 아, 그거 어떻게 안 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분들이 똑똑하시고 한데 사실은 이 똑똑한 사람을 속이려면 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능지수나 이런 것들 범죄도 범죄 지수가 있다고 하면은 사기꾼이 훨씬 더 정교하고 다 이제 이렇게 들으면 또 그럴싸한 게 많거든요. 근데 지식도 지식이지만 지능도 지능이지만 그 해외라는 곳에서 생겨나는 정보 비대칭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있는 일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그냥 세금을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천 징수하면 돼. 원천 징수가 왜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는데 네네. 거기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이 나라는 그런가 보다. 네, 그런 것들이 또 많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거기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네.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또 언어적인 장벽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리 또 시차도 있고 현지법도 또 정통해야 되잖아요. 그쵸. 진짜 원청지수 되는 게 맞는 건지 전자상거래법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지어로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그 사람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이게 실장님 말씀 듣다가 문득 든 생각이 이게 무역 사기는 코트라랑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나? 근데 경찰도 아니고 사법당국도 아닌데 코트라에서 무역 사기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역 사기를 다루는 것은 저희가 이제 무역을 담당하는 뭐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기관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무역 상담 속에 그런 어떤 사기 사례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국내에서도 그런 걸 당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해외에 거래처가 있다 보니까 그 거래처의 어떤 신원을 확인하거나 또 실존하냐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해외 무역관에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떨 때 보면은 정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 저희밖에 해외에 없다 보면은 사실 상담을 하고 의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저희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주요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네, 그렇게 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무역 사기라는 게 이제 국경을 넘어서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담당하는 데는 없지만 코트라가 이제 아무래도 무역 지원, 투자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그거를 좀 더 접수를 해주시고 뭐 통계도 내시고 뭐 이런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무역 사기가 이제 뭐 케이스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이게 요런 패턴이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게 무역 사기도 이제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어떤 케이스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금품 사기. 이제 금품 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돈만 이렇게 편취를 하는 건데요. 보통은 뭐 입찰할 때 뭐 서류도 사실은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이 거기 입찰 서류 구매 어떻게 해요? 그 하드 카피로 돼 있는데 전자 파일이 아니고 뭐 그럴 때 뭐 하다못해 또 그게 500불이든 조그만 소액 뭐 그런 것들을 뭐 챙긴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이제 뭐 로비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제 로비스트로 일해주겠다. 이런 이제 금품 사기가 있고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검은 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왕족이다. 뭐 이런 저희가 사칭. 그다음에 사우디의 왕족이 뭐 몇천 명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프리카 근무할 때도 들은 건데 이를테면은 점심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봤더니 그 만약에 뭐 사성 장군이다라고 하면은 점심에 사무실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쫙 군복 입고 와서 뭐 사성 장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뭐 예비 군복처럼 옷을 입고 와서 점심만 거기 집무실을 빌릴 수 있대요. 와. 그럼 그 사람이 와가지고 국방부 들어와서 그 사람 사무실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점심 드시러 나가셨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로비스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위장하고 나한테 얼마를 주면 뭐 여기 고위층을 연결해 준다. 실제로 근데 연결을 해줘도 그 고위층이 그 고위층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다 뭐 비슷하게 생겼고 이러면은. 두 번째 서류 위조는 뭡니까? 그러니까 서류 위조는 뭐 서류 자체를 위조하는 거니까요. 이런 아까 이제 무역이 돈과 상품의 거래니까 네. 이를테면 이제 송금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금증을 보냈다라는 거는 뭔가 돈을 보냈다는 리시시니까 네, 네. 이제 저는 받지는 못했지만 아 돈을 보냈나?라고 하면은 일단은 물건을 이제 보내는 뭐 네, 네. 이제 국제적이니까 네, 이게 네. 받으면 보낸다 이제 이런 컨셉이고 또 선화증권 같은 경우 이게 선화증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택배 운송장 같은 건데 네, 네. 물건을 물건 실었다. 보냈다. 그러니까 택배 송장을 이제 위조하는 거죠. 물건이 지금 가고 있어. 그 나 돈이 급하게 필요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선화증권을 위조하다든지 주로 이제 그런 서류 위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적 불량은 뭐냐면 선적을 했는데 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철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그게 금이라면은 사실 그게 황금성이 있고 현금과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럼 그분이 고철만 보내면 제가 돈 보내면 간단한데 네, 네. 고철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돈을 먼저 입금해야 됩니다. 그것도 왜냐면- 돈이 있어요? 왜냐면은 다른 것들은 그런 좀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고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데 제가 고철을 받으면 바로 이거를 황금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철을 받아서 환금을 해서 돈을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수입을 해도 음. 그거를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판매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쵸, 그쵸. 보통은. 네, 네. 근데 고철은 제가 받으면 즉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철이나 이런 스크랩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수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속칭 현금 박치기, 현금을 받아야지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이제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선적 불량이 많이 오거든요. 고철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벽돌 택배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럼 제가 돈은 보냈는데 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선적전 검사, 그러니까 선적하기 전에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게 뭐 한국에도 있지만 스위스의 유명한 SGS 같은 경우가 한국에 지사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역할이 선적 전에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고철을 안 실으면은 제가 쓰레기 받으면 제가 또 처리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돈 맞아요. 주고 예. 제가 쓰레기 처리비를 내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선적전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선적전 검사 원칙적으로는 맞는데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방을 조금 믿어서 그런 선적이 불량인 경우가 또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메일 사기는 워낙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하니까 예. 이제 요거가 좀 무서운 거는 저는 메일을 보낸 적이 없는데 메일이 나간 거예요. 내 계좌에서? 네. 내 계정에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작성하면 이게 보낸 편지함에 보통 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저는 작성한 적은 없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메일 사기가 요즘에 사실 그게 제일 이제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그 메신저 카카오톡 이런 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나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누가 막 뭐 돈 좀 빌려달라고 보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라고 한참 있다가 그리고서 며칠 후에 연락 오잖아요. 제 계정이 해킹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일단 눈에 좀 보이니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메일은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계정에 들어가서 뭐 보내고 예. 또 온 거 같은 게 지울 수 있잖아요. 예, 예. 나쁜 건 지운다든지 뭐 이렇게 지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니까 사실은 이게 좀 유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결제 사기인데 이제 결제는 뭐 이제 물건을 보냈는데 예. 막 돈 없다. 나 이제 부도 위기에 처했다. 뭐 네가 물건을 빨리 안 보내서 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뭐 다양하게 이제 결제를 거부하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기타에도 조금 뭐 있는데 여러 가지 뭐 해외 부동산 투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해외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 뭐 쓰레기 소각로 프로젝트에 너가 얼마 뭐 입찰비만 또 내거나 네, 뭐 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프로젝트 따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실제로 이런 무역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나요? 근데 물론 이게 뭐 모든 사기건이 뭐 어떻게 어디서 뭐가 발생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무역 사기가 많이 발생하나요? 네, 저희가 이렇게 매년 이제 집계를 하는데 집계를 하셔요? 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2020년 최근 5개년을 보니까요. 2020년하고 21년도에는 건수가 160건, 130건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팬데믹 때도 꾸준하게 이렇게 사기를 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팬데믹이 되다 보니까 네.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그냥 뭐 재택만 해라.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 에즈 로컬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집 근처에만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게 가서 사올 수는 있는데 멀리 가는 건 안 되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기꾼들이 안 보고 비대면 활동이 증가를 하니까 그런 사기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어떤 통계가 사실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24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서류 위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메일 해킹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메일 해킹은 사실 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거잖아요. 이제 점점 고도화가 되니까 사실 뭐 해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런 지능화된 수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떤 사건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무역 사기 중에서 아까 7개 사례를 좀 들어주셨는데 네네. 그 중에 좀 그래도 이게 제일 빈번하더라라는 건 좀 어때요? 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금품 사기가 사실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금품 사기는 사실 금액 자체가 소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입찰 서류 하는데 뭐 500불이라든지 어떤 입찰 보증금이라든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조금 소액인 경우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화장품을 수입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가 현지국에 제품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현지 기업.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을 유통하다 보면은 뭐 부작용도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뭐 리콜도 담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지 기업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개념적으로 왜냐하면 수출자는 물건만 보내니까. 그럼 그럴 때 누군가 책임은 져야 되니까 현지에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뭐 리스폰서블 퍼슨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은 RP라고 하거든요. 책임자, 쉽게 말하면 책임자인데.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알리에서 물건 살라 그랬을 때 알리 담당 법인을 한국에 세우도록 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뭐 불량품도 회수해야 되고 뭐 리콜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절차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화장품이라는 게 회사별로 인증을 주면 되게 간단하죠. 거기가 뭐 몇백 개를 생산해도 기업 인증을 주면 간단한데 보통은 품목 인증으로 돼 있어요. 그럼 품목이 뭐 수십 개 되잖아요. 중소기업이라도. 그러면 그 하나 건건이를 다 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따는데 뭐 한 뭐 $1,000가 든다고 해도 한 10개, 20개 따면은 뭐 $2,000, 뭐 2만 불, 3만 불이 이렇게 증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기가 좀 있죠. 내가 너의 화장품 제품 인증을 등록을 내가 담당하겠다. 왜냐하면 근데 제가 돈 내고 이렇게 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당신 물건인데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정상적인 바이어는 그 사람 거를 이제 샘플로 써본 다음에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은 보통 제품 등록을 해요. 근데 이제 사기꾼들은 나 네 거 하고 싶어. 나 뭐 넷플릭스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뭐 마스크팩 하고 싶어. 뭐 한 10,000장 정도 하고 싶어. 하지만 제품 인증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만 먼저 보내줘. 아니면 나랑 뭐 제일 잘 쓰는 거는 이제 반반씩 하자. 반반씩 하자. 뭐 요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그 금품 사기가 많습니다. 말레이시아나 태국, 동남아 국가들한테 오더 발주를 하고 항공 물류비를 편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사례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이 무역이라고 하면 아까 해외랑 저희 국내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등장인물이 3명이나 나타나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일단 해외 동남아에 있는 바이어, 우리 기업,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건실한 수출업체죠. 그런 기업이 있고 또 한국의 물류업체가 있는 거예요. 한국 물류업체. 한국 물류업체가 있어가지고
바이어와 물류업체가 같은 편입니다. 한국 물류업체랑 해외 바이어 바이어가- 사기꾼하고 짠 거죠. 예, 네, 짜고 하는 건데요. 네. 되게 뭐 특이한 게 이를테면 이제 바이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 제품을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내가 이제 당신 물건을 어떤 프로젝트에 납품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긴급하게 항공화물로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국 업체에서 그럼 돈을 보내라.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이 사람이 주말에 송금증을 보내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이제 가짜인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국제 거래다 결제다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뭐 돈이 이제 바로 안 오죠. 바로 안 오고 사실은 뭐 미국 갔다가 한국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그 동남아에 있는 스위프트만 은행하고 해석하는 예, 거니까. 이렇게 바로 붙는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송금증은 그냥 바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내가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돈을 보냈다는 서류를 위조해서 보낸다는 네네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한국 업체가 아, 돈을 보냈구나. 네. 내가 이제 확인 안 되지만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제 당연히 확인되면 물건을 보내야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예, 이제 예. 거기가 일차적으로 생각을 한 건데 요 사기 행각은 뭐냐면 근데 이 사람이 급하다고 아까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물류 업체를 이제 알려줘요. 그래서 급하니까 항공으로 보내라. 그럼 이제 항공 물류도 사실은 비행기 안에 배의 선복처럼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럼 거기 예약을 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물류업체가 그거를 예약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물량에 맞는 비행기를 예. 예약했다고 하면서 한국 업체한테 그러면 물류비를 선입금해라. 요렇게 하는 거죠. 물류비를 선입금내라. 예, 그러니까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약금처럼 예, 예. 물류비를 먼저 입금해라. 아, 그 스페이스 잡아야 되니까. 네, 스페이스 잡아요. 왜냐면 지금 급하고 예, 예. 갑자기 요청했으니까 예, 예, 예. 뭐 일요일 날 받았는데 월요일 날 비행기 띄우려면은 갑자기 해야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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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갑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뭐 보통은 나도 내고 당신도 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이 취소를 하면은 예. 물류업체가 꼼짝없이 사실은 선복을 잃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페이스를 잡으려면 돈을 내야 되니 네네. 물류비를 미리 줘라. 네네. 그리고서 이제 이것도 우리 또 사기꾼들 많이 전형적인 패턴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면 이제 물류비를 급하게 했으니까 좀 비싸긴 한데 그러면 반반 내자. 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바이어도 거죠. 반 내. 얘 어차피 안 낼 거니까 네, 뭐 네, 반을 네. 내든 10분의 1을 내든 상관없는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보내는 사람한테도 한 10% 물류비를 미리 내놓으면 내가 그 스페이스를 좀 잡아놓을게. 그렇죠. 이제 라는 급하니까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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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급하게 보내신다고 하니까 예, 예, 예. 빨리 잡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국내 수출업체가 예. 그 돈을 이제 송금을 하면은 예. 이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거죠. 다 같이. 네, 다 같이. 아, 미치겠다 진짜.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3자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속기가 쉽고 근데 여기 보면은 국내 기업이 속는 포인트가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아까 그 해외 바이어라고 한 사람이 예. 사실은 저희가 그 사람이 뭐 말레이시아 사람이다 태국 사람이다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는데 예, 예. 한국계 직원들이 보통 카톡 같은 걸로 연락을 많이 한대요. 카톡으로 하면 또 괜히 신뢰가 가죠. 예. 있고 뭐 그 사람 프로필도 괜히 뭐 이렇게 가짜도 사진도 있고. 볼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적인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워낙 또 이 동남아에 또 저희 이제 주재원이라든지 교민들도 많이 사시거든요. 워낙 한류가 확산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한국 사람을 좀 믿는 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값을 이제 대량의 주문이니까 예. 제가 혹할 수가 있어요. 아, 지금 제가 중소기업이면은 뭐 매출액이 뭐 50억, 100억 뭐 더 작을 수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뭐 주문은 뭐 2, 30억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가 약간 거기에 현혹이 될 수가 있고 또 송금증을 보내주니까 아유 설마 송금증까지 보냈고 난 물건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류비라는 거를 생각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물류비는 뭐 이렇게 큰 돈 아니라고 네, 생각하시는 큰 돈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큰 거는 잃지 않은 거고 예, 예. 예, 물건을 사실 보내진 물건 나간 않았으니까. 거는 아니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 물류비만 생각을 하니까 요런 것들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막 긴급하다 예, 예. 아 막 급하다 뭐 물류도 급하게 해야 되고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뭐 돈과 시간과 사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겸비된 거죠. 실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뭐 네네. 내가 어디 공주인데 왕자인데 해가지고 돈 빼야 되는데 수수료 보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어쩌면 약간의 그 과도한 욕심이랄까? 뭐 일확천금을 꿈꾸는 뭐 이런 욕심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약간 좀 허황돼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런 물류비 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진짜 큰 돈으로 2, 30억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 그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중간에 끊긴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를 안 속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네. 이런 무역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을 체크를 좀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 사기를 예방하려면은 우선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최초 접촉을 했을 때 네. 이제 거래처가 실존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존 인물이냐. 그러면 사실은 상대방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는 사실 그 기업이 실제 하느냐 그거랑 이제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뭐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다 근무를 했는데 선진국은 회사는 세우기가 쉬운데 신용을 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만약에 뭐 작년에 세웠으면 신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진국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반대로 후진국은 예. 회사를 세우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고. 이러니까 선진국과는 반대죠. 그러니까 회사를 세우기는 어려운데 회사가 있으면 예. 웬만큼 신용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선진국하고는 약간 좀 개념이 반대인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초에 접촉을 했을 때 그 거래처가 실존하느냐. 네. 근데 대부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가짜 회사들을 선진국은 만들기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또 만들어 놓은 데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를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컴퍼니스 하우스라고 돼 있어가지고요. 뭐 회사의 정보를 다 올려놨거든요. 법인 등록한 거를. 거기 들어가 보면 뭐 재무제표를 뭐 이렇게 매년 제출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그 재무제표까지 다 매년 만들고 이러기는 무척 어렵거든요. 그쵸.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 진짜 거래처가 실존하느냐. 이제 그거 파악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무역 사기를 막는 가장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주문 상담하고 조건 협의를 하다 보면 예. 그 사람이 저한테 너무 유리하게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요. 근데 원래 이게 돈 버는 게 서로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보기엔 너무 이렇게 저한테 호의를 베푼다거나 예. 이를테면 뭐 시세가 딴 제가 공급하는 게 80원인데 저한테는 뭐 한 150원에 공급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거 좀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이 한 10% 이상 날 거죠. 고수익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모델을 좀 의심을 해야죠. 왜냐면 그 사람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저 잘 되라고 좀 그러기에는 너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또 있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되게 뭐 잘생긴 남자 아니면 정말 예쁘고 젊은 여자가 와서 너무 친근하게 해주면은 의심부터 해라. 도대체 왜? 내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물품 선적을 할 때 사실은 뭐 중개 무역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계약하는 사람하고 물건을 받는 사람이 다를 수는 있는데 사기꾼들은 보통 거의 다 중간에 있다 보니까 엔드 유저하고 뭐 중간에 이렇게 꼭 삼각거래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삼각거래면 뭐 삼각거래가 전부 불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삼각으로 돼 있으면은 좀 더 이제 유의를 좀 하셔야 되죠. 삼각거래를 사기꾼들은 왜 하며 사기를 안 치고 정상거래에서 삼각거래를 그러니까 삼각거래라는 게 누구 거쳐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각거래는 이거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만약에 홍콩에 만약에 무역상이 있어요. 그럼 제가 홍콩 사람하고 무역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물은 뭐 이를테면 베트남으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굳이 배가 홍콩 갔다 베트남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만 하고 이제 베트남을 보내는 거니까 이를테면 이제 그 홍콩에 있는 회사는 모회사고 베트남에 공장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이런 거래가 뭐 그러니까 본사가 홍콩에 있고 예, 공장이 베트남에 있고 이런 경우에 삼각거래를 할 수가 그런 있다는 거래도 거죠. 있고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무역상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오퍼상이라고 하는 중간에 이제 수수료만 중개인 중개인 그런 것들도 뭐 제가 굳이 거기 배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배가 일로 가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기 행각들은 대부분 그렇게 삼각 사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기꾼들은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실제로 또 의협심이 있어가지고 네, 네. 가보는 사람 있잖아요. 아. 홍콩을 가본다든지 베트남을 가봐야 되는데 네, 네. 만약에 이게 또 점점이 흩어지면 제가 다 가야 되잖아요. 홍콩도 가야지 뭐. 경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예. 제가 그거를 트래킹하는 게 엄청 어렵죠. 아. 막 하나씩 다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검증을. 그쵸, 그쵸. 예. 근데 딱 그분이 거래도 거기서 하고 계약도 거기서 맺으면 이를테면 한 군데만 가면 되는데 보통 삼각, 사각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없다고 은폐할 수도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처럼 나는 금을 보냈는데 뭐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뭐 식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앱으로 주문을 받고 예. 나는 음식을 보냈는데 오토바이가 음식을 나르다가 분실했다. 이른바 배달 사고. 예, 배달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게 되면은 사실 어디서 잘못이 된 건지 예.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경로를 다양하게 하는 그러니까 수법을 어떻게 보면 좀 정교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외 거래일수록 더 거래 단계마다 언제든 사기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는 염두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거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근데 그 코트라에서 무역 사기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해외에 제가 131개 무역관이 있거든요. 네. 현재 85개국에 네, 그렇게 네. 있다 보니까 뭐 보통은 이제 국제 무역 사기니까 이제 그 나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나 바이어가 실존하느냐, 실제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확인해 주세요? 코트라에서? 아, 예,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뭐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긴 한데 네. 제가 만약에 영국에 만약에 그런 제가 연락을 받으면 아까 컴퍼니 사우스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동네에 또 익숙할 거 아니에요, 무역관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이게 들어오면 바로 거기를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컴퍼니 사우스에 들어가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구글에 띄우면 네, 네.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판 있는지 없는지 알 수 네, 있고. 근데 봤더니 거기는 간판이 다른 사람 돼 있으면 아 요거는 이렇게 빌린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사기꾼들은 주소지 변경이 자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들어가서 확인할 때 아니 이거 뭐 3년 사이에 주소를 5번 옮겨.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정상적일까? 이제 거기서 의심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실존 여부, 바이어 연락처 확인 등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해드리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유료로 하는 건 뭐예요? 현장에 직접 가는 게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현장이라는 게 뭐 이를테면 서울 시내면은 뭐 가까운데 뭐 서울시에 저는 근무하는데 갑자기 수원에 있어요 그게.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는 돈 좀 내야지.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뭐 온라인 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뭐 그 회사가 바로 저희 회사 앞이야. 이런 건 제가 직접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거리가 멀다거나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경우, 특히 사실 현장 방문이 사실 저희한테도 조금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만약에 뭐 범죄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등골이 오싹하잖아요. 무섭죠. 네, 해외에 나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사실 그 아까 그 실존하는 것인지의 확인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는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리고 네네. 사실 뭐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면은 대충 자기 머릿속에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가 있겠지만 해외에 있는 기업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좀 난감한데 뭐 탐정을 보낼 수도 없고.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코트라의 무역관이 우리나라 거래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 나가 있다라는 건데 네네. 그 현지에 익숙하신 분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방콕 무역관에 근무할 때는 저희가 그 신용조사 DB 같은 거를 또 구독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이제 온라인에서는 인터넷 치면 아무래도 안 나오는데 예, 예, 예. 이를테면 저희 뭐 한국 신용 평가 뭐 크레탑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또 등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유료 데이터들. 예, 유료 데이터니까 저희가 그런 문의가 오면 거기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 크레딧은 나가겠지만 그쵸, 이제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하면 거기 대부분 안 나오면 또 좀 의심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신용조사 서비스
그런 것도 현지국에 그런 걸 네. 저희가 또 DB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쪽 이거 해달라고 요청 많이 와요? 이제 그 무역관마다 조금 차이는 많이 네, 있겠네. 차이는 좀 네. 있습니다. 네네. 근데 무역관에다 바로 연락해야 되는 건 아니죠. 코트라 한국에다 연락해도 연결해 주시죠. 예, 그렇게 연결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홈페이지, 뭐 웹사이트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무역관에 직접 하면 저희가 뭐 고객의 소리라고 하는 창구가 있어서요. 그쪽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본사에서 접수해서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네, 네. 또는 이제 무역관도 이제 이메일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럼 직접 연락해 주시는 분도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뭐 바로 이제 확인 가능한 것들. 근데 그 130개국 무역관에는 어떤 분들이 근무하세요? 코트라 직원분, 한국 직원들이 다 근무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본사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스텝이라고 뭐 베트남이면 베트남 사람, 음. 베트남 분들이 현지에서 근무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섞여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현지 분들이 그 잘하시겠네. 네네네. 그런 사정들.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거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기 예방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웹사이트 그 해외 경제 정보 드림이라고요. 저희가 네네. 이제 뭐 해드림이라고 축약해서 표현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무역 사기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예방 안내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각 나라별로 뭐 어느 나라는 뭐 이런 사기가 있더라 이렇게 좀 케이스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올려놨으니까 사실은 내가 어떠한 조금 미심쩍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받으시면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하셔도 되고 우선은 그 이제 케이스가 다양하거든요. 네. 뭐 이제 국별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나 뭐 이를테면 싱가포르이다 그러면 이제 싱가포르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제가 지금 맞닿은 거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사실 이걸 이제 믿으시면 안 되죠. 네, 저희가 그렇게 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사에서는 그 전담 그 전문위원, 예. 이제 뭐 물론 이제 사회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상담 경력이 많으신 전담위원 두 분이 또 좀 전담 데스크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뭐 미팅이나 뭐 유선으로 제가 상담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사기를 당하고 나면은 마땅히 방법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업들이 무역 사기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참 이게 예방이 최선이라고 우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은 이게 상대국, 이제 3국 간의 거래가 많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사실 그 회수하는 경우는 무척 드뭅니다. 네. 물론 돈이 잘못 송금됐어도 한번 인출을 정지해서 막을 수는 있거든요. 네. 초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초동 수사처럼 초기에 빨리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 은행이든 상대국 은행에 인출 정지를 빨리 신청해서 돈 빼가기 전에. 네. 그거를 좀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시차가 있으니까 사실 당한 걸 알고 그 다음날 빨리 하면은 또 그런 차이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즉시성이 있으면 돈 보낸 순간 빼가는데 이 사람은 돈을 보냈지만 그럼 그 다음날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 해외 송금이 네. 늦게 도착하는 불편함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반대로 예, 예.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직접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그럼 이제 그럴 때 그러니까 빨리 인출 정지를 해서 이제 그런 걸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찰청이라든지 이렇게 또 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코트라나 뭐 한국무역보험공사나 뭐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대한 상사 중재원 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기관들은 이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데 보통은 그 바이어와 저희 수출업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적법한 절차인데 분쟁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좀 특화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기를 사실 상담한다는 게 이제 사기는 벌써 끝난 건데 이제 그래서 그런 조금 어떤 구조적인 한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전담 그 위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데스크가 있으면서 그런 걸 받으면 사실 제일 큰 거는 2차 피해를 또 막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가 있고 얘가 2차를 또 말들으면 계속 3차, 4차 계속 이제 투입한 돈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계속 찾으려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 2차 피해를 막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K 콘텐츠, K 푸드, K 컬처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좀 받으면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겠다라는 그런 주문들이 앞으로 더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외 무역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국내에서도 사기를 당하는데 해외에서 사기를 치게 되면은 그거를 대처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예방하는 그 방법 중에 저는 몇 가지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일단은 실존을 확인해라. 요거는 그리고 자 실존 어떻게 확인했는지 잘 모르겠으면 코트라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 이상 고수익이 나오면 의심해라.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하늘 아래 나에게만 오는 기회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좀 낮추는 네네.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때 뭔가 있었던 거래 패턴이 변한다 그러면 또 한번 의심해봐라. 네네,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나라하고 교역을 하게 되면 될수록 이런 무역 사기들도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까지 코트라 무역투자정보실의 전우영 실장님과 무역 사기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